20년 수시 1회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송신기에는 이제 수정 발진기가 있어서 얘가 반송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정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도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바뀔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항상 온도가 일정한 항온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스티로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온도가 변하지 않게끔 하는 뭔가 그릇이 있겠죠.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2번, 전원전압이 변화가 되면은 또 주파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한 회로를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부하라는 것은 발진부 그 다음 단에 있는 얘가 약간 세게 당기거나 뭐 적게 당기거나 그러면은 이 주파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밀결합인데요. 밀착되어 있는 결합에 이게 틀렸고요. 반대는 소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완충축 복기를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중간에가 완충축 복기가 있습니다. 이 배율은 1배이고요. 증폭이 안 되고 그냥 1대1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일종의 스프링처럼 있고 여기는 급수는 A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진부의 주파수가 바로 1이 가면은 얘 때문에 부하가 변동되면은 주파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종의 완충, 그러니까 38선처럼 그죠? 남방항해성 북방항해처럼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완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진부, 완충부, 그다음 주파수 체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이게 되겠고요. 밀결합이 틀렸고 소결합이 됐다. 그다음 네 번째로 동조점이 불안정할 경우는 동조점에서 약간 어긋나게 조정해 가지고 이제 피한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정보 비트율이 전송률이 일정할 때 채널 대역폭이 가장 좁은 변조 방식 그랬는데요. 채널 대역폭으로 거꾸로 말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으면은 채널 대역폭이 높아질 수 있는데 채널 대역폭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8진 QAM, 여기서 이제 QAM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진, 4진, 2진이 있는데 2진이란 말은 한 번 보낼 때 1제로 이렇게 0과 1이 된다는 뜻이고 한 번 보낼 때 4진은 한 번 보낼 때 이 두 단계가 돼 가지고 0과 1이 아니라 0, 00, 01, 10, 11 네 단계가 가기 때문에 정보가 두 배가 많이 간다는 뜻이고 2에 얘는 2의 0승이고 얘는 2의 1승이고 얘는 2의 2승이 되는데요. 여기는 8지는 001, 010, 011, 100 이런 식으로 한 번 가는데 3배 데이터가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얘는 4지는 두 번 간다는 뜻이고요. 2지는 0과 1이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2진보다는 4진이 두 배 빨리 갈 수 있고 4진보다는 8진이 데이터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보 비트 전송률이 일정하다면은 8진 QAM 방식이 채널 대역폭을 가장 적게 차지해도 갈 수 있겠죠. 우리가 파이프로 말하면은 양이 많이 간다면요.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게 2진이라 보면요. 4진은 좀 좁아도 더 많이 가겠죠. 그죠? 똑같이 가겠죠. 그죠? 그다음 8진은 더 좁아도 가겠죠. 대역폭이 좁아도 얘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좁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채널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SK, FSK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이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3번 SSB, DSB가 첫 번째 설명이 나왔을 건데요. SSB라는 것은 DSB도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 캐리어 주파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위에 주파수가 있고 밑에 주파수가 있어서 이게 두 배가 된다 그랬죠. 그죠? 두 배의 주파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죠. DSB죠. DSB. 예, DSB인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 여기만 보내도 혹은 여기만 보내도 가더라. 그래서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점유 주파수 대폭 혹은 주파수 대역폭은 DSB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전력은요. 다른 문제 나와서 6분의 1이죠. DSB의 6분의 1이 SSB가 되겠습니다. 4번 DSB에서 DSB 다시 설명드리면 DSB 이거고 SSB는 하나만 보낸 거 혹은 이렇게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보낼 수 있는 거였는데 장점 SSB 장점이 뭐냐 송신기가 소비 전력이 적습니다. 얼마 적냐면 6분의 1 적습니다. DSB보다 6분의 1 적고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반으로 줄어들죠. 2분의 1이죠. 그죠?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송신기와 수신기의 회로 구성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쉽다. 아니죠. 원래 처음에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변조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추가로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하고 좀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은 송신 전력으로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3번 가장 긴 게 답이네요. GPS 수신기로부터 GPS 수신기 내비게이션이죠.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은 엄밀히 말하면 3개만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좀 부족하고 이제 4개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4개가 있어야지면 되겠습니다. 6번 전리층 통신에서 최고 주파수가 100kHz다 했습니다. 최고 주파수가 영어로는 맥시멈이죠. 맥시멈 유저블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최고니까요. 최적은 이것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맥락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리층이라든지 이런 주파수 개념을 모르더라도 최고가 100이라면은 최적은 최고보다 낮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100인데 100보다 낮아야겠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은 이 전리층에서 통과할 때 통과하지 않고 반사되는 최고 주파수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 최고 주파수보다 약간 넘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기는 85% 즉 0.85 정도로 약간 낮은 주파수가 좋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적 주파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고가 100이니까 최적은 좀 적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여기서 65, 뭐 75, 85, 95 하면 좀 혼동되겠지만은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겨서 100 아니면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됐고 0.85라는 걸 즉 85%가 최적 주파수다. 그래서 다른 문제 보면 이제 이렇게 MUF 곱하기 0.85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주파수 약칭이 있는데요. 그 약간 상식적으로 해야 될까요? 가장 게 롱 주파수, 장파, 파장이 가장 긴 게 장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들인가요? 중파가 되겠고, 이게 이제 단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단파가 되겠습니다. 초단파는 좀 외두시라 했죠. 30에서 300 메가헤르츠가 되겠고, 얘는 그러면은 끝자리가 3이고 30이고 3이고 얘는 3이고 0.3이고 이렇게 외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만 외두시면 좋겠다 했습니다. 8번 정관형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는데 안테나가 나오네요. 안테나 한 문이 나왔습니다. 정관형이라는 것은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테나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위에 정관, 탑 로딩을 설정한 공중선 안테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건데요. 공중 주파수가 높아짐으로 짧은 파장에서 공전해야 된다. 이게 옳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공중 파장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증가한다는 말은 공중 주파수가 낮아지겠네요. 그죠? 우리가 파장은 파장 람다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세컨드의 주파수가 되겠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근데 3번과 4번은 서로
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키워드는 안테나가 두 개 나오네 벌써요. 9번 문제에서 키워드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분 배웠지만은 뭐 C밴드, X밴드 이렇게 주파수 높지 않습니까? 헬리클 안테나는 여러분 무선 전화기라든지 이런 거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생긴 안테나인데 안에 보면 스프링이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헬리클 안테나 그러고 주로 이제 VHF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고요. 루프 안테나는 이런 거죠. 루프 그저 이렇게 하는 거 단판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에드콕 보시면 되겠고 슬롯 어레이입니다. 즉 이렇게 해가지고 슬롯 얇은 창을 통해서 높은 주파수를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정제파비가 가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제파비 구하는 방식 그 중에서 이제 입사파, 가능 전파, 반사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파비 얘는 우선 차이와 합인데요. 10-2 분모가 밑 차이이고 여기는 10 플러스 2 해가지고 이거는 8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11번 정지궤도 위성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우선 정지궤도니까 정지궤도가 우리가 시험이 나왔었죠. 적도상공. 왜 적도입니까? 이제 그 지구가 도는 게 북쪽과 남쪽을 축으로 돌기 때문에 그 똑같이 도는 데는 적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도상공 36,000km가 되겠습니다. 근데 36,000km가 되다 보니까 36,000km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치면요. 인공위성이 방송국에서 이리 쏘아가지고 왜 그럴까 이게? 방송국에서 이리 쏘아가지고 다시 지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의 2배 거리죠. 2배 거리니까 엄청 전송 지연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한번 해보시면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TV를 틀어놓고 DMB 즉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DM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는 바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이렇게 오는 TV 신호가 되겠지만은 DMB는 일반적으로요 위성 DMB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성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포항으로 오는 거니까 좀 전송 지연이 되겠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DMB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DMB가 한 번 더 가고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면은 TV에서 뭐 개그 콘서트를 똑같이 틀어놓으면은 약간 1초, 2초 정도 늦을 겁니다. DMB가요. 그것은 일종의 전송 지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보통신이라는 것은 동시에 통보한다는 뜻이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방송 같은 건 정보통신이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광대역 통신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 그래서 TV라든지 이런 거 대역이 높은 통신이 가능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한다든지 뭐 아래양 TV 이런 거 넓은 범위의 지역을 통신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남한의 전체 위성 TV를 할 수 있고 중국에서 위성 TV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은 그런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2019년도 나왔었는데요. 서비스 지역이 정지궤도 위성의 장점으로는 서비스 지역이 넓죠. 전 세계 아시아를 할 수 있고요. 광대역 통신을 하고 통신망 구축이 용이합니다. 일단은 쏘아 올리기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때 아무 간단한 수신 장치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전이라든지 그 아랍 뭐죠 그 국제 협력 그런 데 가보면은 위성 전화를 쓴다든지 전부 다 위성을 쓰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정지궤도는 아니네, 그죠? 위성 전화는 저궤도 위성이 되겠습니다. 통신 보안 장치가 불필요하다는데요.
정지궤도 위성통신은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공위성의 주파수는 마이크로파데인데 위성통신입니다. 그래서 위성 문제가 보통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잠수함통신은 초음파 통신인 거 알아두시고요. 주파수 공룡 통신은 TRS로서 지난번 설명드렸죠. 택시라든지 택배,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지 경찰같이 넓은 쪽에서는 무전기 통신이 말하겠고 됐습니다. 13번에는 역시 이건 그 위성 중계기입니다. 위성 중계기. 그래서 TWTA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광대역, 고이득, 고효율 특징을 가지고 됐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우리 그러면 15년도 다 봐야 되네요. 뭐 100점 맞으려면 사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엔 한정이 있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여력이 있으면 2018년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60문제 중에서 항상 3문제 내지 5문제는 새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위성용 수신 시스템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위성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실내 장치, 이게 우리 그 안방에 있는 걸 말하죠. 그것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탑 박스가 되겠죠. 셋탑 박스, 셋탑 박스에서 우리가 채널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편파기는 뭐랄까, 수신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파를 갖다가 잘 받게 하는 거예요. 수신혼이 되겠고, 주파수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그 주파수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증폭해서 이 셋탑 박스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전파를 주파수를 변환해 가지고 더 낮은 주파수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내는 겁니다. 원래 받은 위성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를 변환시켜 가지고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안테나와 셋탑 박스 사이 안테나에 붙어 있겠죠. 그죠? 보시면 되겠고. 15번 위성 지구의 통신 중계용 저자봉 안테나. 지난번 설명 한번 들었었죠. 뭐냐면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건 파라솔처럼 하나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파라볼 안테나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수신 장치에 있어가지고 전파가 오면 이렇게 하는 건 파라볼라 안테나고요. 파라볼라 안테나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성 안테나가 다 이랬죠. 가정집에 있는 위성 안테나는 파라볼라 안테나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지성처럼 그래도 36,000km에 있는, 그래도 지구 안에 있잖아요. 어차피 지구 가까이 있는 위성일 때는 파라볼라 안테나 관계없는데, 이것은 이 용도는 카세글 안테나는 맹황성이나 먼 우주에서 오는 신호는 너무너무 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2배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갖다가 한번 받아서 이리 해가지고 다시 이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이리 해가지고 다시 이리. 그래서 두 번 더 1차, 2차 포물선 해가지고 여기서 전파를 받는 거. 이게 이제 카세그린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표준 신호 발생기 제너레이터, 스탠다드 시그널 제너레이터 요구되는 성능인 것은 이제 계측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력 임피던스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신호의 어떤 임피던스는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말이죠. 그 다음 주파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또 파형도 영호하게 되죠. 좋은 말이잖아요. 자, 누설 전류라는 것은 전류가 새는 걸 말하잖아요. 수도꼭지 새듯이 이걸 만회된다. 이게 잘못된 거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16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출력을 내지 않을 것. 이것도 좋은 말이니까 됐고요. 17번 정류회로가 있습니다. 정류라는 것은 보통 우리 가정집에 오는 전류는 교류지 않습니까? 근데 교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게 정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오드라 해가지고 한쪽 방향만 흐르는 부품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가 이러했는데 이 중에 한쪽 방향만 이것만 오게끔 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정류 작업이 되겠고, 그러한 데 사용하는 부품을 우리가 다이오드라 합니다. 이걸 이제 다이오드라 합니다. 다이오드.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돼 화살표에서 이쪽으로 통과하고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 그게 다이오드 되겠습니다. 순방향 지향을 0으로 했을 때 여기서 키워드는 전파입니다. 전파는 전기 전파가 아니고 풀 웨이브 전파가 되겠습니다. 풀 웨이브. 그래서 정답은 81%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풀 웨이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되고요. 반대, 그럼 이게 대응되는 말은 반파입니다. 그래서 하프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반파는요. 반파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반만 오는 겁니다. 파형이. 여기는 전파 풀 웨이브고 얘는 하프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 40% 전파, 반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방전 전류가 20A하고 방전시 12시간. 20A로 12시간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냐. 근데 배터리 용량은 암페어와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차에 자동차에 배터리 60A, 뭐 80A, 카니발 같은 경우는 100A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10A를 10시간 쓸 수 있거나 100A를 1시간 쓸 수 있거나 1A를 100시간 쓸 수 있거나 이런 어떤 용량을, 통을 말합니다. 그죠? 용량, 영어로 카패시티인데요. 그래 60, 보통 이제 그 소나타 이런 것도 60이나 40이 될 겁니다. 40. 이 말은 6A로 10시간, 그죠? 암페어 아워. 그 다음 60A로 하면은 1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암페어, 단위가 암페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전원이 갑자기 차단됐을 때 이제 정전됐다는 뜻이죠.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일정 시간 공급 장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규격에 보면은 한 30분 정도 정전되더라도 견딜 수 있게끔 배터리를 많이 장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UPS가 되겠습니다. UPS. 그럼 이게 왜 나오느냐?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컴퓨터 서버가 순간적으로 정전되면 꺼져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UPS가 있습니다. 그래서 UPS는 순간적으로 정전되면은 평상시에는 이 배터리 통해서, 그죠? 배터리에 충전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공급하다가 갑자기 정전했다 그러면 이거 전기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까 배웠을 겁니다. 인버터라고 배웠죠. 지난번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인버터. 그래서 배터리가 뭐 24V나 뭐 36V가 있겠죠. DC. 그에다가 220V로 바꿔서 순간적으로 보내주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은 다시 원위치 하는, 그게 이제 UPS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AVR은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그 장비가 AVR이고요. GPS는 위성 안테나 추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EPIRB가 있습니다. EPIRB는 조난당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 안 되겠죠? 뭡니까? 그 전파를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포지션 인디케이터 라디오 V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8시간인데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하루 24시간이죠. 그래서 이틀 정도 전파를 쏘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죠? 이틀 지나면 이제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다 싶을 경우는 이틀 정도, 2days 이렇게 보시면 48시간 암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도 수시 1회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